마음, 의도의 탈윤. 목표에 도달하려면 당신은 욕망을 확고한 의도로 바꿔놓아야 한다. 신화적인 맹신과 초이성적인 이해는 밤과 낮처럼 다르지만 이 둘의 혼재적 사용으로 초이성이 비이성화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신비의 빗장이 열린 시대를 살면서도 전 시대의 사고방식이 이 시대의 사고방식을 먹어치운다. 그래서 가장 앞선 방식이 미신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삶은 계속 어둠에 갇히고 만다. 무지가 지성을 이길 수 있을까? 길은 있기 마련이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목표를 갈망하기를 멈추라. 의도가 있다면 목표는 이미 당신의 것이다. 갈망은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이룰 방법을 생각하기에 일어난다.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를 그만두라. 당신이 할 일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생각하는 것처럼 목표를 생각하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목표의 슬라이드를 상영하라. 마인드 무비를 상영하라. 내면의 극장을 시네마 천국으로 만들라.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당신이 예상한 일과는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다.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낙담하지 않도록 하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목표를 향해 확고하게 방향을 잡으라. 나는 원하지도 않고 희망하지도 않는다. 다만 의도한다. 나침반 바늘은 곧 상상이다. 나침반에 맞게 항해하기란 곧 상상을 유지하며 노적기이다. 무엇을 하든 상상을 유지하며 하라. 에고는 늘 신중한 척하며 말한다. 저쪽이 맞지? 근데 갑자기 힘이 딸리면? 그쪽이 아니라면? 지금 하는 일이 헛된 일이라면? 갑자기 해적을 만난다면? 에고는 두려움을 조장하고 펜듈럼에게 걱정과 근심의 에너지를 제공하고자 나침반 바늘을 이리저리 흔들리게 한다. 그래서 망망대해의 작은 배는 방향을 요리조리 바꾼다. 사실 빙빙 돈다. 에고는 가능태 공간을 인식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진척이 보이지 않으면 곧바로 의심한다. 에고를 긍정적으로 강화하고 에고를 낙관주의로 만드는 것은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에고 셀프 상태가 이미 길을 잃은 상태란 것을 잊지 말라. 고요히 돌아가자. 셀프 에고의 상태로 존재하자. 그럴 때 가능태 공간을 볼 수 있다. 에고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 리더가 돼야만 한다. 그래야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펜듈럼은 에고가 섬기는 신이다. 그렇다. 셀프가 정확히 보는 우상이다. 셀프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다. 미신을 믿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에고는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믿는 일밖에 할 줄 모른다. 에고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습관이 깊숙이 배어 있다. 에고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일일이 다 알아야만 차분해진다. 에고는 우상을 섬기며 미신을 믿으며 자신이 우상이 되고 미신이 된다.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셀프 에고의 상태로 진입하라. 에고야, 배를 그만 흔들고 목표를 향해 방향타를 잘 잡고 있으렴. 에고가 할 일은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조종하는 것이다. 셀프 에고의 상태에서 에고에게 생각의 흐름을 조종하는 일을 맡길 때 에고는 드디어 우상 숭배와 미신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마음을 조율하는 것만이 신화 속 비극의 주인공이 영웅이 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비이성과 초이성은 둘 다 이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이성은 무지에 기초한 것으로 의도가 없다. 이것은 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라는 펜듈럼의 먹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 외엔 다른 목적은 없다. 초이성은 지성에 기초한 것으로 의도가 분명하다. 이것은 펜듈럼을 피해 목표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지식의 충만이다. 내부 의도, 의도의 조율.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기를 의도하면 모든 것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이 쉬워 보인다. 그래서 놓치는 단어가 있다. 의도이다. 의도는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이다. 의도의 에너지는 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하면 좋겠다가 아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기대, 희망과는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의도는 실행 바로 전 단계이다. 그래서 구체성을 갖고 있다. 왜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는가? 저 친구는 하긴 하는데 의도가 없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의도가 없다는 것은 망망대해에 그냥 둥둥 떠다닌다는 뜻이다. 뜻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행위만 있을 뿐이다. 실행이 답이 아니다. 사실 의도가 답이다.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당신 앞에는 뭔가 아주 기쁘고 놀라운 일이 있음을 기억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조율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셀프 에고의 상태로 존재하라. 셀프 에고의 상태로 존재하게 하도록 하는 말이 있다.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이런 마음가짐, 즉 셀프 에고의 상태에 있을 때 펜듈럼은 물러간다.
당신을 보살피는 우주의 힘을 믿으라. 이것은 미신적 강요가 아니다. 당신은 진실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 꿈과 소망과 기대가 삶에 투사되고 있는 중이다. 때문에 실망과 걱정이라는 잉여 에너지가 생산된 것이다. 이제 정화하고 성공의 물결로 갈아타자. 만일 어떤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뭔지 모를 다른 문제를 모면했다는 뜻이다. 우리는 파괴적인 펜듈럼을 피해놓고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실패라고 부른다. 셀프에고의 상태에서 가벼운 기분으로 내가 만드는 운명을 만나러 가자.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꼭 필요에 맞게 일어난다. 여전히 에고는 이런 선언을 불안해한다. 에고는 즉시 말한다.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야. 정확히 에고의 말이다. 인간의 삶은 다른 모든 물질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 가능태 공간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가까이 배치되어 있다. 원인 다음에는 곧 결과가 잇따른다. 이런 식으로 가능태 공간의 이웃한 섹터들이 이어져서 인생 트랙을 이룬다. 인생 트랙, 이 트랙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두 갈래 길을 내민다. 나는 사건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지 결정한다.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바람직한 길로 올라탄다. 비관적으로 인식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길로 들어선다. 인식, 비이성적 맹신, 초이성적 이해. 에고 셀프의 상태로 존재할 때 비관은 바로 불만을 가져온다. 짜증내는 순간 그것이 원인이 된다. 사건이 아니라 짜증이 원인이 되어 다음 골칫거리가 제공된다. 나의 태도, 즉 나의 상태를 따라오는 것이다. 이를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정확히는 원인 결과의 법칙이다. 존재가 원인이다. 어떤 상태로 존재했는가가 지금을 경험하게 하듯 지금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가 다음 경험을 창조한다. 의도 조율,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경험을 창조하는 것. 성공적인 인생 트랙 위를 활주하도록 의도 조율의 원리를 사용하자. 이 기술은 원인 결과의 법칙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또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드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다. 의도 조율은 인식의 도구이다. 내부 의도가 이렇게 조율되면 드디어 외부 의도가 결과로 움직인다. 내부 의도가 원인이 되고 외부 의도는 결과가 되어 거대한 성공의 물결을 몰고 온다. 조금만 더 나아가자.